오마이가스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함께 만들어주신 창작자분들과 오늘 무대에서 공연해주신 극단 광야 배우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네, 무대 뒤에 계신 배우님들도 네. 네, 제가 먼저 다 착석을 하셨으면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봤을 때 왼쪽부터 아티스 컴퍼니의 대표님이시자 극단 광야의 단장님이신 윤성인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뮤지컬 오마이가스의 대본, 연출, 음악, 영상, 조명 등을 책임져 주신 창작집단 아트리를 대표해서 김관영 창작 프로듀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연출해 주신 김윤중 연출가님이십니다. 1막에서 청소부, 2막에서 사이비 교주, 3막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은 극단 광야의 윤은채 배우님이십니다. 네, 1막에서 고교생 엄마, 2막에서 아줌마, 그리고 앙상블 역을 맡은 박미연 배우님이십니다. 네, 오마이가스의 그리고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그 큰 형 나의랑 역할을 맡으신 장한월 배우님이십니다. 나의길 역할을 맡으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오마이가스의 초고를 쓰셨고 더 플레이로 제8회 한국 뮤지컬 대상 극본상을 수상하셨던 김수경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대본 개작을 맡아주셨던 황장현 작가님이십니다. 오마이가스의 작곡과 편곡, 음악 감독을 맡아주신 김정은 음악 감독입니다. 네, 그러면 윤성인 대표님께서 지금부터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곳 대학로 소극장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아티스트 컴퍼니 극단 광야의 대표로 있습니다. 먼저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제가 한 분씩 마이크를 드려서 각자 이번 뮤지컬 오마이가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좀 짤막하게 좀 하셨던 일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질문하실 때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달이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리 프로덕션이죠. 창작 전체를 책임진 아트리의 우리 김관영 프로듀서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워서 벗는 건 아니고요. 이게 1999년도에 오마이가스 때 처음 만들어진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몇 개 남지 않은 티셔츠라서 제가 입고 왔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이 작품 처음 할 때 이제 그 일장에 사실은 제목은 99년도 제목을 그대로 따왔지만은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속에서 2000년대는 오마이자를 띄고 가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는데 올해 다시 올라간 이 작품은 사실 2000년도에 가스의 대본을 이제 저희들이 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2000년도에 가스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1장의 떡볶이는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2장은 보셨던 것처럼 이 사이비 교주 씬이 아주 재밌고 이렇게 해서 1, 2장이 참 다이나믹했는데 이제 3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3장이 1, 2장을 이렇게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결론을 주지 못한 채로 3장이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다시 이 작품을 하게 될 때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사실은 원래 제목을 붙이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붙이는 게 맞는데요.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일종의 후속편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 자체에서도 오픈 클로스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는 말에 대해서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불리워지는 큰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은 채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저희들이 그 큰아들의 이야기를 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3장을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들인지를 1장은 떡볶이를 통해서 보편적인 우상들을 보여주고 2장에서는 자기 애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3장에서는 자기 의와 자기 기준, 자기 오름이라고 하는 우상이 얼마나 이 사회를 어렵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장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저희들끼리는 완성된 오마이갓스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작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게 그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았던 그 전신이 되어진 작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오마이갓스는 굉장히 쇼적인 어떤 그 쇼 뮤지컬의 형식을 담아가지고 관객들에게 상당한 어떤 재미를 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밀레니엄이라는 그 시대에 그 세기말적인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세기에 대한 어떤 대단한 기대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오마이갓스를 새롭게 이제 만들고 연출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좀 담아내고 싶었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나도 알지 못한 채 중독되어져 가는 그런 무엇인가에는 중독되어져서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 자체도 이제 가족이라는 구성 자체도 가족이라는 어떤 형태만 남아있을 뿐이지 가족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가정이 되어지지 못하고, 가정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사회로서의 어떤 건강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좀 투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데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초점이 되어지는 것이 중독이었어요.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고, 돈에 중독이 되어져 있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에 중독이 되어져 있어서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사람으로 서로 관계하면서 삶을 같이 영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이 작품 정말로 미천한 자들의 어떤 작은 움직임에 지나진 않지만 이 공연을 통해서 다시금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은채입니다. 이번에는 배우 일도 하고 안무의 일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안무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제가 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하나님과 같이 여쭤보면서 이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 치중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여쭤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뮤지컬 오마이갓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미연입니다. 1장에서는 여고생의 엄마 역을 맡았고요. 2장에서는 한이 많은 옆집 아줌마 영희 엄마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앙상블로 했습니다. 저도 옆에 은채 배우님과 마찬가지로 배우 역을 하면서 의상을 같이 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2명의 분과 같이 3명이서 이번에 의상을 하면서 좀 어렵기도 했지만 더 극을 이해하는데 좀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장한얼이라고 하고요. 1장에서
떡볶이에서 이제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고 3장에서 나이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옆에 두 분과 달리 배우만 하고 있고요. 배우하기에도 벅차고요. 힘들지만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가스와 가스 더 플레이의 작가 김수경입니다. 올해는 제가 가스 2000년도에 썼던 가스라는 대본을 그대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황장현 작가님이 마음껏 함께 머리를 모아 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발 물러서서 응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특별히 기여한 건 없고 기도와 응원, 제가 한 일은 이것뿐입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황장현입니다. 저는 3장 개작도 이렇게 전체적인 1, 2, 3장 개작을 하면서 특별히 3장의 자기 의라는 것으로 내 기준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내 동생을 아버지와 내가 기준이 달라서 아버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았음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가장 중독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극을 쓰면서 좀 담고 싶었고요. 또 그런 것을 쓰면서 내가 과연 사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관객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품의 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작곡과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김정은입니다. 이번에 어떤 창작극 하는 것보다 사실 좀 부담이 많이 컸어요. 기억하시고 계시는 무언가나 떡볶이는 나의 목자신이나 또 뜨거운 게 좋아 같은 경우에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더 곡을 추가하고 편곡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총 14곡 중에 8곡이 새로 작곡이 됐고요. 전곡이 다시 이번에 재편곡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새로움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3장이 전체가 이제 다시 쓰여진 곡들인데 새로 이제 랩이나 이런 곡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시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작업이었고 3장 전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나 그런 진중한 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좀 집중하여서 작업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을 간단히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사전 설명 드리면 연기하는 배우가 안무도 하고 의상도 하는, 소품도 하는 이런 상황이 왜 생겼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극단 광야의 창단 작품으로 오마이가스가 준비되면서요, 모두가 다 같이 스텝이나 연기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오마이가스의 대부분의 창작과 제작은 옆에 있는 아트리라고 하는 프로덕션과 그리고 극단 광야의 단원들이 거의 대부분 직접 이 공연을 만들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미리 사전 설명드리고요. 혹시 저희들이 각각 짧게 자기 파트에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좀 궁금하시거나 좀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여기 객석의 조명에 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하우스 조명 중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연합신문의 손동준이라고 합니다. 처음 작품이 나오고 벌써 한 18년, 19년 이렇게 지났는데
황장현 작가님께서 어떤 부분들, 그 시대와 지금 시대 좀 차이가 많았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트렌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시대가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때 그 오마이갓스가 처음 했을 때 2000년을 앞두고 뉴 밀레니엄 이래가지고 그 세기 말적인, 그러니까 정말 종말이다 뭐 그런 세상의 흐름 때문에 정말 이 끝을 앞둔 현대인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 그런 내용이 들어갔던 내용이 오마이갓스인데, 그것도 지금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들도 늘 동일한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십몇 년 지났지만 동일한 주제인 것 같다. 주위에도 정말 가장 큰 현실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시간은 바뀌었지만 가장 진지한 주제인 것 같다.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관객들에게 동일한 주제로 전하고 싶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 설명드리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00년도 가스 대본을 저희가 가지고 개작을 하면서 뭐 음악의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뀌어진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응답하라 1988이나 1987 뭐 이런 드라마들이 그 복고적인 또 그 시대의 어떤 것들을 사실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인데 그 응답하라 시리즈를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이제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냥 시간이 흐른 것에 대해서 반영하기보다 2000년도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제 저희 제작진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화면 때 보셔서 알지만 게임 연도를 클릭을 할 때 이게 이제 사이버 리얼리티 게임인데 그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게임을 할 거냐를 정하는 그 씬에서 2000년도를 클릭하게 만들어서 2000년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 작품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특별한 일이 없이는 오마이갓스 계속 공연될 때마다 요 그 2000년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공연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추가 설명 드렸습니다. 더 질문해 주시죠. 네. 자, 예, 먼저 손 드셨던 뒤에 남자분, 기자님. 기독본부의 표현모 기자, 그 탐장이 완전히 새로 바뀐 건가요? 네, 완전히 새로 탐장 바뀐.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네, 그 내용을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프로듀서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오마이갓스라고 타이틀은 정했지만 기본적인 이 3장 옴니버스 구조는 가스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2000년도 올라갔었던 오마이갓스는 5개 옴니버스 구조였는데 TV 프로그램을 다룬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가 좀 다릅니다. 가스가 3장으로 되면서 1장은 떡볶이였고요. 2장이 지금 보셨던 부흥사 사이비 교주죠. 그 신이 나왔던 어떤 가족의 얘기였고, 3장은 미래 시대에 마치 터미네이터 시대의 기계와 인간이 전투를 벌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인간성을 회복하고 한 소녀의 희생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쪽에 희생의 포커싱을 맞췄었거든요. 그 단락이 아예 3장이 빠지게 된 거고, 그 씬에 큰아들 이야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모티브를 받은 그 소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1, 2장에서도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는 건가요? 네, 2장에서 사실은 좀 더 메시지가 선명해졌습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애에 대해서 조금 주제에 포커싱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소외받은 엄마의 모습, 정신없이 바쁜 가족들의 일과
그 가운데 서전하고 공허했을 때 어떤 안 좋은 자의 유혹에 의해서 극 중에서는 게이머인데요. 악한 게이머가 이제 이 주부를 유혹해가지고 사이비 교주로 안내하는 그 실까지는 거의 같은데 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주제나 그다음에 다듬고 음악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요. 2장의 후반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3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상자 모티브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전 처음 공연보다 더 이렇게 신앙적인 메시지나 색깔들이 더 이렇게 진해진 거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연출 선생님께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그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3장의 주된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네, 성경 말씀에서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이 탕자라고 한다라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꿋꿋하게 큰 아들로서의 역할과 소임과 책임을 다하는 그 아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 자기 의에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본인의 그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족조차도 떠나버려서 본인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로 해서 이제 기업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집안에 화재까지 일어나서 와이프까지 죽음에 이를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때 이제 동생 을왕이가 찾아와서 그 아내와 그리고 그 본인 의길이를 구해주고 결국에는 을왕이가 대신 죽음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길이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탕자 이야기에 보이지 않는 네, 후속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세요? 네, 기자님. 질문 박용미 기자입니다. 일단 광야의 창단 작품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옛날 작품에도 참여를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셨던 분의 입장에서 새롭게 바뀐 이 작품을 올려진 거를 보셨을 때 개인적인 소회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제가 어쨌든 지금 타이틀이 극단 우리 광야의 단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광야가 창단을 결정하고 창단 작품을 잠시 저희들이 고민했을 때 뭐 몇몇 작품이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사실 많은 작품들 올랐던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했었던 작품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지만 조금은 새로운 정신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이 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 뮤지컬만을 올리는 공간이고요. 또 극단 광야 역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 메시지를 담아 세상에 전하는 곳인데 좀 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뭐 가장 그나마 아주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마이갓이라는 작품이 떠올랐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오마이갓이라는 작품이 19년 전에 초연되고 나라에서 주는 나라는 아니죠. 한 언론사가 주는 큰 상도 받기는 받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메시지가 희석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유희로 빠지고 언어 유희로 빠지면서 뭐 혹사 어떤 장 같으면 그냥 개그 콘서트 같기로 할 정도로 작품이 처음에 가졌던 본연의 정신을 제가 많이 놓쳤습니다. 그때도 저도 또 옆에 있는 우리 김관영 프로듀서도 참여를 했지만 초심을 잃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고 싶었고 그 창작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프로듀서님과 아들에게 제가 요청도 했고 드려서 다시금 이것이 본래의 정신 더 선명한 메시지를 갖고 지금 2018년도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드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질문 있으신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인데요. 그
1, 2, 3장 자체가 그 우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공연의 어떤 그 네이밍 자체가 내 안에 숨어 있는 우상 찾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찾아내는 게임인데 1, 2, 3장의 구조가 이제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은 떡볶이라고 하는 그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자기가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 중독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이 실제로는 중독이고 우상이라는 사실을 떡볶이라는 재밌는 말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우상의 가치가 실제로는 떡볶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런 떡볶이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재밌고 코믹하게 보여줌으로써 막 웃지만 뒤로는 내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1장의 일종의 인트로덕션 같은 개요적인 장이라고 한다면 2장에 가서는 이제 그 가족들이 그 따르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과 우상들을 보여주고 또 특별히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이단들에 대한 사이비에 대한 이런 또 하나의 우상들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전과 달라졌던 건 예전에는 엄마가 그냥 가족들에 의해서 그냥 소외당하고 피해를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개작된 포인트는 이 순진해 보이고 그저 가족들에게 희생적으로 다가가지만 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 엄마 안에도 무서운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엄마 안에 있는 우상은 바로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로부터 받게 되는 엄마로서의 어떤 자기 확인, 이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